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미군 가족들을 피신시키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가족들에게 그 정도 혜택과 대우 해줄 수 없단 말입니까? 혼자 사는 40대 이상의 남자들만 전쟁에 참전합시다. 강력히 제안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 땅에 반드시 평화가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국회의원들을 최일선에 세웁시다. 전쟁을 주장했던 사람들부터 싸움하는 사람이 자기 옷은 자기가 걸었어. 자기 옷은 자기가 걸겠다 했을 때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찬양할 일은 아닙니다. 이제서야 우리도 자기 옷가림 정도는 할 수 있는 대통령을 가졌다는 것이지, 박수를 칠 수 있는 것이지. 근데 그 박수는 대통령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훌륭하긴 하지만 자기 옷은 자기가 거니까,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자기 옷은 자기가 거니까 훌륭하긴 하지만 그 박수는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평생 내 옷은 내가 걸었던 우리에게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들어와서, 집에 들어와서 옷 딱 걸거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기본 자격을 갖추었다. 나는 너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러면 애한테 입댈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옷 내가 걸면 되지. 그리고 애들 높은 사람 되겠다 그러면 걱정하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높은 사람이 되면 될수록 지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듭니다. 보니까 일단 지 문을 지가 못 엽니다. 지 차문을. 안타깝죠? 그리고 후보들 TV 토론회 때 봤습니까? 아직도 의자를 빼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0이 넘어서 가져보고 싶은 직업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자를 빼주는 직업, 하나는 문을 열어주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의자를 끝까지 한번 빼보는 거, 네, 반드시 그 의자 끝까지 한번 빼보는 거, 그 다음 문을 안 열어주고 기다리는 거, 계속 안 열어주는 거,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문을 조금 열고 열어줘 이렇게 할 건지 생각만 해도 너무 즐겁습니다. 스님께서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러셨으니까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할 겁니다. 그게 돈이 안 되더라도 의자를 반드시 끝까지 빼주는 거, 문을 안 열어주고 계속 기다리는 거, 그리고 그런 그들을 보며 진짜 높은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언제든 지하철 투도 문이 우리를 위해서 자동으로 열리는 우리들에게 자부심을 가지는 것, 벨만 누르면 버스 뒷문이 알아서 열리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것, 아, 우리가 진짜 높은 사람이구나. 근데 가만히 있어봐. 지옥철이나 지하철 이런 데서 너무 끼일 때는 어떻게 하지? 그럴 때는 웃으세요. 제 말을 듣고. 웃으면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하다 이따위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헛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웃으면 기본적으로 조금 좋은 일은 생깁니다. 지하철에서 너무 끼일 때, 맞다, 김재동아 씨가 웃으라 그랬지, 한번 웃어보세요. 너무 끼일 때 여기가 지옥이지 딴 데가 지옥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웃으세요. 굉장히 넓게 가실 수 있습니다. 진짜 넓게 갈 수 있습니다. 앉아가고 싶을 때는 앉아있는 사람한테 가서 웃으면 됩니다. 거기 앉으면 돼요. 누워가고 싶을 때는 앉아서 양쪽을 보고 웃으시면 돼요. 다 떠나면 누워가면 됩니다.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서 똑같은 번호의 버스에서 그걸 일주일만 하시면 그 버스를 혼자 타고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방법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은 그런 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을 풍자하는 데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해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 90%의 투표율, 100%의 투표율이 나와서 모든 국민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된 사람은 다음에 또 돌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것, 떨어진 사람은 간당간당하게 떨어져서 다음에 되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임명권자에게 또는 공천권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정쟁의 장을 열어주는 것, 저는 그것이 진짜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나와 있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을 뼛속 깊이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 당신들의 주인이 우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저는 그런 것이 진짜 정치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요즘 적폐청산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좌가 잡으면 우를 쓸어버리고 우가 잡으면 좌를 쓸어버리고 민주화 정권을 잡으면 산업화 정권을 쓸어버리고 산업화가 잡으면 민주화를 쓸어버리는 것은 잘못된 점은 적발해서 고치는 것이 옳지만 그런 방식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누가 내 돈 22조 원을 갖다가 4대 강바닥에 박았는지 알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적폐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길거리 가다가 내 돈 22,000원만 뺏겨도 소매치기 당해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지금 청년들, 우리 아이들 일할 때 시급 5,580원에서 6,030원에서 6,470원에서 내년에 7,530원을 올릴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내 친구 조중동은, 조중동 씨라고 있습니다. 내 친구 중에. 내 친구 조중동은 우리 아이들 아르바이트에서 시급 7,530원 받아서 그것 조금 올라가면 온 나라가 망할 듯이 떠들어댑니다. 적어도 어른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아이들, 내 딸, 내 아들입니다. 이 아이들 주머니에 돈 들어가서 그게 어떻게 해서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벌들이 수백 조씩 사내 유보금 쌓아놓고 정치인들이 수십 조씩 수백 조씩 우리 세금 낭비할 때는 전부 다 입국 쳐닫고 있다가 겨우 우리 애들 지금 7,530원을 올리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나라가 망할 일입니까? 어른이라면 얘들 주머니에 돈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영업자들 다 망해간다 이렇게 평가릅니다. 자영업자들 아이들은 아이들 아닙니까?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왜 지금 힘듭니까? 애들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이들 전부 다 여기 지금 열심히 일해서 돈 좀 더 벌면 얘들이 딴집 딸처럼 말을 사겠습니까? 올림머리를 하겠습니까? 변기를 자기 것만 쓰겠다 그러겠습니까? 자기 방을 온통 거울로 꾸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얘들 나와서 편의점에 가서, 이 청년들 나와서 편의점에 가서 800원짜리 전주비빔밥, 삼각비빔밥 사먹고 새우탕면 사먹고 거기서 수다 떨면서 피로 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이 골목상권을 살리는 길이고, 힘든 자영업자들이 있으니까 7,530원 올리고 단계적으로 10,000원 올라갈 때까지 시청이든 청년 실업기금들 지금 1년에 17조씩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그 돈 모아놓고 7,530원씩 자영업자들은 지급하게 하고 그 영수증 들고 가거나 임금명세서 들고 가면 각 지역 주민센터나 시청이나 구청에서 차액 2,000원 정도 보존해주면 자영업자의 부담은 덜고 청년들 주머니에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대책 세우라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살아보자고 그런 대책 세우라고 헌법 제7조 있고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하면 되지. 어디다 대고 청년들 그 일하는 돈 그거 올렸는데 경제지 이런 데서 그따위로 떠들면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면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진짜 적폐청산은 잘못된 과거의 일, 과거 정권의 일을 밝혀내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고 밝혀내야죠. 우리 세금 22조 가져가서 강 바닥에 처박아 넣었으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너 그 돈으로 뭐 했니? 그랬더니 로봇 물고기 만들었습니다. 지금 고장나서 쓰지도 못합니다. 제가 밑에 댓글 달았습니다. 물에서 죽은 최초의 물고기다. 우리 돈 가지고 갔어. 그러면 그런 거 물어서 밝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전두환 같이 자기 나라 국민을 총칼로 찔러 죽인 사람들을 밝혀내야 내 아들 내 딸이 사는 세상에서는 감히 공무원 따위가, 감히 국가의 녹을 세금을 받는, 우리 돈을 받는 대통령 따위가 자기 나라 국민을 총칼로 찔러 죽이는 일이 우리 자식 세대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밝혀내야죠. 그리고 우리 애들 딸들 돈 함부로 가져다가 지 돈처럼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강도가 들면, 강도야 하면 인근의 집에서 불만 밝혀져도 그 강도가 도망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 돈 어디에 쓰는지. 그래서 어두운 곳에, 이곳에 이 22조나 더 되는 돈을
싸그리 다 지돈처럼 쓴 사람이 있다면 이곳에 명명백백하게 불을 밝혀야 됩니다. 이곳에 명명백백하게 불을 밝혀야 됩니다. 이걸 합치면 이곳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하면 어쨌든 그렇게 나오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알아냄과 동시에 제가 생각하는 큰 적폐청산은 40대 이상의 어른들이 10대와 20대, 30대가 살아갈 세상에 우리가 혹시라도 장애물을 만들어 놓았다면 그것을 걷어주고 가는 것이 진짜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화의 공을 이루신 60대, 70대, 80대 아버님, 어머니들과 함께 손잡고 민주화의 공을 이루어낸 50대, 60대, 40대까지 함께 손잡고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를 이루어낸 세대적 자부심을 가지고 대신 그 과정 속에서 10대와 20대가 겪어야 될 장애물들이 있다면 싸울 것이 아니고 함께 손잡고 그들의 장애물을 걷어내 주어야 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10대와 20대에게 가장 큰 것으로 해놓은 것이 지금 분단입니다. 40대 어른들은 지금 좌우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이 땅에 사는 10대와 20대들은 더 이상 분단이라는 장애물에 갇혀 살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어야 그것이 저는 진짜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10대, 20대, 지금 5살, 6살 되는 아이들은 수학여행 갈 때 기차 잡아타고 서울에서 잡아타고 부산에서 잡아타고 대구에서 잡아타고 대전에서 잡아타고 광주에서 잡아타고 평양 거쳐서 블라디보스토크 거쳐서 포르투갈의 리스본까지 수학여행 갈 수 있는 통일 한국 시대의 기반을 닦아주는 것이 40대 이상의 어른들이 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줍시다. 그리고 지금의 20대들이 환갑잔치를 할 때는 금강산 가든이 아니라 금강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대를 열어주는 것이 압록강 바라보면서 대동강 맥주를 여기서 서울에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수 틀리면 서울에서 택시 딱 잡고 대동강 갑시다 해서 대동강을 바라보면서 맥주를 마실 수 있는 시대의 기틀을 닦아주는 것이 그래서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가 어른들이 함께 손잡고 지금의 10대, 20대가 통일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한반도에서 가장 큰 일을 이루어낸 맨날 움츠려 있는 청년이 아니라 대륙을 향해서 발판을 닦아낸 통일 대한민국의 기초를 닦아낸 통일 신라 시대 이후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한반도의 최초의 나라 지금까지는 단군의 고조선, 해모수의 부여, 주몽의 고구려, 온조의 백제, 김수로의 가야, 박혁거세의 신라, 대조영의 발해, 왕건의 고려, 이성계의 조선, 고종의 대한제국이었지만 1948년 7월 12일 이후로는 대한국민의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들이 최초로 한반도에 대한국민의 통일 대한민국을 열어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서 이들은 전쟁의 위협이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뜻을 모아서 40대 이상의 어른들이 뜻을 모아야 이들이 사는 세상의 장애물을 걷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끝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끝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쌀 같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연애를 하는 것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다시는 뭐 이런 큰 자리에 모여가지고 뭐 통일, 정치 이런 얘기 저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신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믿다 하더라도 이 땅에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11월 5일이죠, 스님? 11월 5일입니까? 세종문화회관 앞에 2시 전쟁 반대를 위한 평화실천 시민연대 맞습니까? 뭐 제목은 조금 틀렸을 수 있지만 그 장소에 청년 여러분들도 함께 모이셔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그리고 제가 심정 같아서는 그런 선언하고 싶어요. 전쟁할 거면 40대 이상만 참전하자. 그리고 10대 20대 안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지만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미군 가족들을 피신시키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가족들에게 그 정도 혜택과 대우 해줄 수 없단 말입니까? 혼자 사는 40대 이상의 남자들만 전쟁에 참전합시다. 강력히 제안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 땅에 반드시 평화가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국회의원들을 최일선에 세웁시다. 전쟁을 주장했던 사람들부터 싸움 하나는 잘하니까 이기겠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는 이제 저는 연애에 집중할 테니 주인인 20대 청년들이 함께 나서달라. 그리고 40대 이상의 어른들은 싸움을 좀 멈추고 이제 아이들을 위한 장애물을 걷어내는 작업에 돌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로서 민족의 단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며 1948년 7월 12일에 제정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게 우리 헌법 전문입니다. 여기 주어는 대한국민이고 우리와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해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른들의 의무를 하고 청년들은 함께 이 땅의 주인이니까 함께 이런 나라를 꿈꾸면서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부러워합니다. 감사합니다. 애들이 들어와서 집에 들어와서 옷 딱 걸거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기본 자격을 갖추었다. 나는 너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러면 애한테 입댈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옷 내가 걸면 되지. 그리고 애들 높은 사람 되겠다 그러면 걱정하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높은 사람이 되면 될수록 지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듭니다. 보니까 일단 지 문을 지가 못 엽니다. 지 차문을. 안타깝죠? 그리고 후보들 TV 토론회 때 봤습니까? 아직도 의자를 빼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0이 넘어서 가져보고 싶은 직업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자를 빼주는 직업, 하나는 문을 열어주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의자를 끝까지 한번 빼보는 거, 네, 반드시 그 의자 끝까지 한번 빼보는 거, 그 다음 문을 안 열어주고 기다리는 거, 계속 안 열어주는 거,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문을 조금 열고 열어줘 이렇게 할 건지 생각만 해도 너무 즐겁습니다. 스님께서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러셨으니까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할 겁니다. 그게 돈이 안 되더라도 의자를 반드시 끝까지 빼주는 거, 문을 안 열어주고 계속 기다리는 거, 그리고 그런 그들을 보며 진짜 높은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언제든 지하철 투도 문이 우리를 위해서 자동으로 열리는 우리들에게 자부심을 가지는 것, 벨만 누르면 버스 뒷문이 알아서 열리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것, 아, 우리가 진짜 높은 사람이구나. 근데 가만히 있어봐. 지옥철이나 지하철 이런 데서 너무 끼일 때는 어떻게 하지? 그럴 때는 웃으세요. 제 말을 듣고. 웃으면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하다 이따위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헛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웃으면 기본적으로 조금 좋은 일은 생깁니다. 지하철에서 너무 끼일 때, 맞다, 김재동아 씨가 웃으라 그랬지, 한번 웃어보세요. 너무 끼일 때 여기가 지옥이지 딴 데가 지옥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웃으세요. 굉장히 넓게 가실 수 있습니다. 진짜 넓게 갈 수 있습니다. 앉아
앉아가고 싶을 때는 앉아있는 사람한테 가서 웃으면 됩니다. 거기 앉으면 돼요. 누워가고 싶을 때는 알게 해주는 거, 저는 그런 것이 진짜 정치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요즘 적폐청산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좌가 잡으면 우를 쓸어버리고 우가 잡으면 좌를 쓸어버리고 민주화 정권을 잡으면 산업화 정권을 쓸어버리고 산업화가 잡으면 민주화를 쓸어버리는 것은 잘못된 점은 적발해서 고치는 것이 옳지만 그런 방식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누가 내 돈 22조 원을 갖다가 4대 강바닥에 박았는지 알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적폐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길거리 가다가 내 돈 22,000원만 뺏겨도 소매치기 당해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지금 청년들, 우리 아이들 일할 때 시급 5,580원에서 6,030원에서 6,470원에서 내년에 7,530원으로 올릴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내 친구 조중동 씨라고 있습니다. 내 친구 중에. 내 친구 조중동은 앉아서 양쪽을 보고 웃으시면 돼요. 다 떠나면 누워가면 됩니다.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서 똑같은 번호의 버스에서 그걸 일주일만 하시면 그 버스를 혼자 타고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방법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은 그런 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을 풍자하는 데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해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 90%의 투표율, 100%의 투표율이 나와서 모든 국민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된 사람은 다음에 또 돌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것, 떨어진 사람은 간당간당하게 떨어져서 다음에 되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임명권자에게 또는 공천권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정쟁의 장을 열어주는 것, 저는 그것이 진짜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나와 있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을 뼛속 깊이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 당신들의 주인이 우리라는 것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미군 가족들을 피신시키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가족들에게 그 정도 혜택과 대우 해줄 수 없단 말입니까? 혼자 사는 40대 이상의 남자들만 전쟁에 참전합시다. 강력히 제안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 땅에 반드시 평화가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국회의원들을 최일선에 세웁시다. 전쟁을 주장했던 사람들부터 싸움하는 사람이 자기 옷은 자기가 걸었어, 자기 옷은 자기가 걸겠다 했을 때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찬양할 일은 아닙니다. 이제서야 우리도 자기 옷가림 정도는 할 수 있는 대통령을 가졌다는 것이지, 박수를 칠 수 있는 것이지. 근데 그 박수는 대통령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훌륭하긴 하지만 자기 옷은 자기가 거니까,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자기 옷은 자기가 거니까 훌륭하긴 하지만 그 박수는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평생 내 옷은 내가 걸었던 우리에게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